소량 기준 및 변경 제출 안내. 이번 시간에는 유해 화학물질별 소량 기준 및 장외 영향 평가서 변경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량 기준이란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조, 보관, 저장하는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시 주변 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해 화학물질별 취급 기준 수량을 말합니다. 유해 화학물질별 소량 기준은 환경부 고시 유해 화학물질별 소량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량 기준은 일일 취급 기준과 보관 저장 기준 두 가지가 있으며 제조 사용 설비는 일일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보관 저장 시설은 보관 저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소량 기준은 장외 영향 평가서에서 두 가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장외 영향 평가서의 작성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장외 영향 평가서 작성 대상이 되는 단위 공장 내 모든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서 각각 취급 유해 화학물질별 소량 기준 미만으로 취급한다면 장외 영향 평가서를 소규모, 즉 간이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 공장 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중 하나라도 소량 기준 이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면 표준 수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표준 수준의 장외 영향 평가서에서 장외 영향 범위를 분석하는 대상을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유해 화학물질을 소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취급시설에 대해 장외 영향 범위를 분석하게 됩니다. 장외 영향 평가서 작성 수준과 관련하여 일정 동일 공간 내에 있는 개별 취급시설이 모두 소량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R값이 1 이상이면 표준 수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 사용, 저장 시설이 위치한 경우에는 개별 취급시설별로 취급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 저장량을 구한 다음 화면의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 미만일 때 소량 기준 미만으로 보면 됩니다. 보관 창고와 같은 보관시설의 경우는 R값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일 취급량이란 유해 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보관 저장량이란 보관 저장시설에서 보관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의미합니다. 일일 취급량, 보관 저장량, 동일한 공간에 대한 개념 등은 사고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해 화학물질별 소량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목록에 있는 소량 기준 규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유해 화학물질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물질들은 유해 화학물질별 소량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질별 소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2에는 별표 1의 규정 물질 이외의 물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소량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량 산정에 대한 일일 취급 기준은 별표 2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 기준을 확인 후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의 수치를 일일 취급 기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관 저장 기준은 일일 취급 기준의 15를 곱한 수치로 산정합니다. 작성 수준을 잘못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소량 기준을 계산하는 식을 설명했었는데요. 동일한 실내 공간 내에 각각 4세제곱미터의 톨루엔 저장 탱크와 아세트산 에틸 저장 탱크가 있는 경우로 각 설비의 부피와 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 저장량을 구한 다음 각 물질의 소량 기준으로서 보관 저장 기준을 적용하여 R값을 산정해 봤을 때 결과값이 1.18로 나오게 됩니다. 즉, 1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은 간이 대상이 아니며 표준 수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예시의 사업장은 표면 처리 공정을 하는 사업장으로 동일 공간에 4대의 설비가 있습니다. 2대의 산세조에서는 38%의 황산을, 2대의 도금조에서는 10%의 수산화 나트륨과 35%의 황산 혼합물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혼합물을 취급하는 소량 기준 미만의 제조, 사용 설비가 동일 공간에 있는 경우 알값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혼합물의 경우 소량 기준이 낮은 물질을 적용하여 알값을 계산합니다. 예시의 경우는 황산의 소량 기준이 수산화 나트륨의 소량 기준보다 낮으므로 VCP-1 그리고 1-2는 황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R은 2.5로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사업장 역시 표준 수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성할 때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급시설 내 혼합물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의 최대 체류량을 기준으로 소량 여부를 판단하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계 용량의 90%의 용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체 상태 물질은 100% 설계 용량으로 산정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혼합물 자체의 비중을 아는 경우 최대 체류 부피의 혼합물 비중을 곱하여 중량을 계산할 수 있으나 혼합물 비중 값을 모르는 경우는 순수 유해 화학물질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수준과 관련하여 표에서 정리된 가이드를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장외 영향평가서 변경 제출 판단 및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흐름도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현재 취급하시는 사업장의 취급 설비와 유해 화학물질의 현황 및 유해 화학물질 영업 허가 관련 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상단으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각 질문에 대한 yes or no 답을 통해 변경된 사항에 따른 향후 장외 영향평가서 또는 변경 검토서를 제출하는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특히 장외평가 정보 변경에 따른 재제출 여부는 이 흐름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실 용어가 있습니다. 총괄 영향 범위란 단위 설비별로 가장 큰 영향 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것으로 최악의 조건과 대안의 조건에서 각각 화재, 폭발 영향 범위와 독성 누출 사고 시 영향 범위, 총 4개의 총괄 영향 범위가 존재합니다. 단위 설비 증설, 즉 작은 설비를 큰 용량의 설비로 증설한 결과에 따른 장외 영향 범위 확대는 해당 단위 설비 사고 발생 시 사고 영향 범위가 사업장 경계 밖으로 확대된 경우를 말합니다. 변경 제출 안내를 따라 새로운 보호 대상 존재와 총괄 영향 범위 변경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설비 위치 이동에 의한 장외 영향 범위 확대란 사고 발생 시 단위 설비 영향 범위가 사업장 경계 밖으로 새롭게 형성된 경우를 말하는데 변경 제출 안내에 따라 새로운 보호 대상 존재와 총괄 영향 범위 변경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설비 장외 영향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고 영향 범위 내 보호 대상이 새롭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총괄 영향 범위 내 존재하던 보호 대상이라도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장외 영향평가서 재제출 시 필요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물질 등의 변경 내역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역은 변경 검토서 제출 대상도 아닌 소량 기준 미만의 변경 등 사소한 변경 사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사항 발생으로 장외 영향 평가서를 재제출하게 될 때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외 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예시를 보면서 항목별로 기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자란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된 변경이 발생한 일자를 기재하고 변경 대상 취급시설의 명칭란에는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의 장치 설비 명칭 또는 동력 기계명을 기재합니다. 변경의 종류란에는 변경 대상 취급시설에 관련하여 가 시설 규모 변경, 나 시설 위치 변경, 다 시설 재질 변경, 라 취급물질 변경, 마 기타 중 한 가지 이상의 종류를 기재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의 종류를 모두 기재하고 기타라고 기재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변경 내용란에는 변경의 종류별로 변경 전의 사항과
변경 후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후속 조치란에는 가 해당 변경 사실로 인해 유해 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변경 신고한 사실과 변경 신고 일자를 기재하고 나 시범 생산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변경 신고한 사실과 변경 신고 일자, 시범 생산 기간 및 원상 복귀 등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해당 사항은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검토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변경검토서 확인 신청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신청서 양식과 유사합니다. 변경검토서는 일반사항, 기본평가정보의 주요 변경사항, 장외평가정보로 구분됩니다. 변경 구분 및 변경 내역을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격 확인은 장외영향평가서와 같은 자격이 필요하며 사업장에서 표준 수준의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한 변경 검토서를 직접 작성하시면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증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이수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기본 평가 정보는 변경 전후로 구분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장외평가 정보 작성의 예입니다. 장외평가 정보는 변경 검토 대상인 설비별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보시는 표에는 TK-11의 작성 예인데요. 코라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기존 자료가 아닌 최신 버전의 코라로 재계산한 수정 결과와 비교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최악과 대안의 조건이란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가 아닌 TK-11 단독 설비의 최악의 조건과 대안의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화학물질안전원 장외영향평가 자료 게시판에 변경 검토서 작성 가이드 및 사례집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량 기준 및 변경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